간암이 걸리신 분들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간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해설을 보시면 간유가 굳어 있다. 간유라는 경혈이 굳어 있다는 거죠. 경혈. 간유가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등에 있는 경혈입니다. 등에 있는 경혈. 오른쪽 간유라고 있죠. 그 자리가 간유입니다. 거기가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우측이 굳어 있다라고 했죠. 1월이라는 경혈입니다. 거기도 굳어 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에 거기가 1월이라는 경혈이거든요. 근데 우측이 굳어 있는 거죠. 우측이. 왜냐하면 우측에 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좌절감과 노심초사. 노심초사는 마음으로 애쓰며 속을 태우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간이 처음에는 굳어지면서 이렇게 간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간암이 그것만이 아니지요. 원인이 많은 원인이 있죠. 때로는 과한 음주라든가 또는 어떤 직업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참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치유 방법 보시겠습니다. 1월 하면 1월은 자,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갈비뼈가 여기가 이제 명치고 여기가 명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1월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이 부분. 이게 오른쪽이 아까 굳어 있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유, 담유, 비유, 위유 쭉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그 경혈이 다 그 자리에 나란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이지요. 등인데 다른 분을 해주실 때는 엎드리게 하셔서 이렇게 다루시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때는 이거를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주먹 여기로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안 돌아가는데. 자, 그럴 때는 한 가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병이나 이런 그 통나무들을 여러 개를 갖다가 놓고 나란히 깔아 놓습니다. 바닥에 깔아 놓고 그 부분이 닿도록 눕습니다. 딱 누우면 거기가 닿죠.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이렇게 하시면 다뤄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간유, 담유, 비유, 위유 이 등 부분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궁이라는 경혈 있습니다. 노궁은 어디냐? 자, 여기 가운데 사진 왼쪽에 노궁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다루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족삼리라는 경혈이 있는데 이 족삼리는 여기 오른쪽 사진 아랫부분 오른쪽 사진에 족삼리를 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손을 갖다 댑니다. 여기다가 정강이에다가 그리고 쭉 훑어 올립니다. 그러면 딱 걸립니다. 여기가 툭 튕겨 나온 뼈가 있어서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 옆에 바로 바깥쪽 여기가 족삼입니다. 여기가 튕겨나온 뼈가 여기가 걸렸죠. 여기가 걸렸고, 그리고 바로 하단 오른 바깥쪽 여기가 족삼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은 오른쪽 족삼리를 더 많이 다루어 주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충이라는 경혈도 있는데, 태충도 발 여기 있죠. 발등에 있죠. 발등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이게 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발가락 사이를 쭉 훑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딱 걸립니다. 걸린 부분이 태충이거든요. 그 자리를 다루시는데, 특히 간암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다고 안 만지면 안 됩니다. 아프도 힘 강도 조절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다뤄주시는데, 아픈 데일수록 많이 다뤄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아픈데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아픈 정도가 점점 완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시는데, 이 간암이니까 오른쪽 오른쪽 태충혈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꾸준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계혈이라고 있습니다. 태계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엄지 발가락 있는 쪽이니까 발 안쪽이죠. 안쪽 복숭아뼈 바로 뒤에입니다. 자, 보시면 이 엄지발가락 있는 쪽 복숭아뼈 뒤쪽 여기가 태계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왼쪽 오른쪽 다 다루어 주시되 오른쪽을 많이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혈은 어디냐? 이 태계보다 약간 아래쪽 보시면, 그렇죠? 태계혈, 그리고 약간 아래쪽 보시면 거기가 또 수천혈입니다. 그래서 방금 태계혈을 알려드렸듯이 이제 요번에는 약간 아래,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다루셔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루면 좋겠죠.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기가 수천혈, 여기가 태계혈, 이렇게 되죠. 여기가 태계혈, 여기가 수천혈,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다루셔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자유롭게 그 범위를 다 같이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손발 비비기 별표 다 해놨죠.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은 겁니다. 손발 비비기, 손도 이렇게 비비고 발도 똑같이 비비고, 그리고 떡반죽요법은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그냥 알려드립니다. 여기를 양쪽을 주물러서 굳은 데가 없게 풀어주는 겁니다. 꾹꾹 주물러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떡반죽요법이고요. 딜요법은 등 전체를 훑어 내려주는 건데, 여기서부터 쭉쭉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주는 겁니다. 훑어 내려주는데 본인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누가 둘이 같이 있으면은 서로 해주면 좋죠. 그래서 손바닥을 갖다 대시고 쭉쭉 훑어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길요법입니다. 그러면
이 진료법을 행하시면 갑자기 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 간암이 아니고 평소에도 진료법을 사용을 하시면 정말 건강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흉선 자극, 그런데 흉선은 여기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자극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자요법. 자, 팔자요법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다. 팔자요법, T자요법을 같이 보십니다. 자, 팔자요법은 이렇게 보시면 이 가슴 명치, 이 명치에 딱 손을 올려 놓으십니다. 딱 누르면 명치 아래 갈비뼈에 있는 데다가 딱 쑥 지그시 누릅니다. 누르면 조금 들어가다 말지요. 근데 조금 세게 눌러야 되니까 이 손으로 이렇게 같이 눌러주고 훑어내립니다. 이 갈비뼈를 쭉쭉 훑어내립니다. 이것이 T자요법입니다. 이렇게. 아니 팔자요법이라 내가 T자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니까 한자로 8팔자의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팔자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특히 이제 여기도 오른쪽을 많이 하시면 이 오른쪽 간이 만져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간이 경직돼 가지고 굳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풀립니다. 풀리면 암도 떠나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오른쪽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자요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 배꼽에다가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댑니다. 배꼽 아래다가 그렇게 해서 또 이 손으로 같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T자를 쓰는 겁니다. 좌우 알로 밀을 때는 그냥 쭉 밀어내립니다. 그래서 좌우 밑으로 이게 T자요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뱃속에 있는 특히 이제 이 T자요법은 배가 나오신 분들 뱃살 빼기 참 좋은 방법입니다. 뱃살은 딴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에 노폐물이 쌓인 것들을 이렇게 빠지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이 모든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활성화되면 간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은 굳어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풀어주면 그만큼 치유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간암으로 고생하신 분들 간암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